광고업계 19년 칸 광고제 수상, 구글 비디오 이노베이션 세계 1위, 이노레드 박현우 대표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경영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대표님의 초대로 이노레드 사업 탐방을 하면서 박현우 대표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대표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바로바로 답해주시던 그 현장의 기록, 기회는 아니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있다. 박현우 대표님은 창업 당시 광고라는 산업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광고계는 수십 년차 베테랑 CD들이 장악한 시장, 대형 광고주는 대형 광고사와만 일하고 싶어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입이 불가능한 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거기에서 기회를 찾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의 인터뷰로부터 영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패션 산업에 기회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유니클로의 시작인데요. 이노레드의 박현우 대표님께서도 광고에서 발견한 기회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보기 싫어한다는 것. 그렇다면 보고 싶은 광고를 만들면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보고 싶은 광고는 15초에 담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롱폼이 되고 그 롱폼을 올릴 수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 답이었다라는 순서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헤이딜러.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이런 서비스들도 처음엔 굳이 왜? 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들어 그 생각의 프로세스가 좋은 방향이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 또한 브랜드 대표님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포화된 시장은 없고 포화된 방식이 있었을 뿐은 아닐까가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로고, 디자인 등으로 표현되곤 하는 브랜딩이라는 영역에 애티튜드를 가져왔고 조직 문화를 덧붙이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해서 더욱 울림이 있었는데요. 박 대표님의 프레임을 빌려 우리 브랜드에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카테고리에서 고객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무엇인가? 업계 전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 고객이 싫어하는 건 없는가? 그 불편함에 바로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브랜드의 본질은 끝까지 줄였을 때 비로소 보인다. 97년 역사에 녹보인 역전에 간 김도영 대표님으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대들과 소통하는 브랜드가 되려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박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브랜드의 마지막 하나 남는 본질이 뭔지 찾아보세요. 모든 걸 다 빼고 정말 빼야 할 걸 다 빼고 마지막 남는 그 한 가지를 좁혀보는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이어 이것을 밀도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농구공을 생각하면 공의 크기는 같아도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공과 바람이 빠진 공의 밀도는 다르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걸 다 하려는 브랜드는 부피는 크지만 밀도가 낮을 수 있다. 핵심 하나를 끝까지 좁힌 다음 거기서 확장해야 한다. 스타벅스의 콜 유어 네임도 그 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애틀 1호점에서 단골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작은 정서 하나가 전 세계 수만 개의 매장에서도 살아있는 문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또한 이노레드에서 직접 진행했던 삼양 1963 라면 사례도 들려주셨어요. 우지파동을 겪었던 삼양에서 36년 만에 부활한 라면의 첫 번째 고객으로 당시 해고됐던 직원 36명을 초대한 캠페인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 광고가 되어서 소비자를 만났고 그게 마음을 동하게 해서 한 달 만에 700만 개의 라면이 팔렸다고 합니다. 삼양에서 지키고자 했던 브랜드의 본질, 잊지 않겠다는 진심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그 광고를 보고 일부러 그 라면을 찾아 끓여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땐 얼마나 전율이 일던지 등부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게 확장을 위해 먼저 좁히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제가 만난 브랜드들도 성장을 하게 되면 대개는 확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흔하게 신규 라인을 만들거나 새로운 타겟을 설정을 하거나 새로운 카테고리 혹은 새로운 지점 등을 확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확장에 결국 성공한 브랜드들은 먼저 좁히기를 하게 됩니다. 확장의 과정 중에 오히려 본질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장을 하면서 브랜드의 결이 흐려지는 것을 다잡고 또 다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나 혹은 고객으로서 보는 모습은 브랜드가 이미 확장된 후에 성공적인 모습일 수 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엔 그것이 쉬워 보이고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난관들이 있었을 텐데
막상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땐 그런 어려움을 또 유난히 크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네, 브랜드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은 화려하지 않죠. 오히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듬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밀도가 생겼을 때 비로소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도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또는 나의 브랜드의 한 문장 찾기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브랜드에서 모든 것을 걷어냈을 때 마지막 남는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에 대한 정의 혹은 한 줄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박현우 대표님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워크샵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박현우 대표님께서는 워크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부분의 브랜드의 첫 미팅에서 진행하신다 했고 그 비용이 상당해서 시간당 수천만 원 단위라고 살짝 말씀 주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는 너무나 궁금하지만 여쭤볼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저 또한 제 생각을 정리할 때는 물론이고 대표님들과의 미팅에서 자주 쓰는 방법으로 대표님들의 생각과 고민을 한꺼번에 꺼내어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우선순위로 나누어서 실행 프로세스를 짜드리곤 하는데요. 먼저 현재 대표님 혹은 브랜드가 가진 문제점과 고민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1년 뒤, 3년 뒤, 5년 뒤 순차적으로 성장하며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게 되죠. 저는 이때 나오는 단어들을 포스트잇 한 장당 한 단어로 만들어 펼치기 시작해요. 이 과정 중에 궁금한 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풀어내면서 떠오르는 솔루션이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다른 컬러의 포스트잇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되면 전체 포스트잇을 재분류하기 시작하는데요. 분류 기준은 주로 당장 매출과 연결되는 주 업무, 주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 업무,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코어 업무, 위임이나 아웃소싱이 필요한 업무, 미루거나 버릴 업무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한 것을 다시 중요도와 우선순위, 마케팅과 세일즈의 퍼널 구조에 따라서 재배치하고 프로세스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스텝들을 정해드리게 되죠. 이때 종종 활용하는 게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이 워크샵의 최종 그림은 대표 혹은 브랜드가 지향할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지점을 향해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는 프로세스가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브랜드 여정 지도라고나 할까요? 마치 지도를 손에 쥔 것처럼 구조를 알고 나아가기에 중간 어딘가 막혀도 그 지점 전후로 살피면 된다는 이점이 있죠.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시장이 포화된 것처럼 보일수록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 안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본질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를 만드는 시작점이 아닐까요? 곧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